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3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싶어 하는 자, 사고 싶어 하는 자, 그리고 2억 이상 하락하는 아파트, 1억씩 하락이 아니고요. 2억 이상 하락하는 아파트들 여러 건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많이 오른 곳이 많이 떨어진다.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자, 팔고 싶어 하는 자, 사고 싶어 하는 자라고 제목을 붙여본 이유는 가격 하단 부분 제가 자주 보여드리진 않는데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보면은 중동의 3강 아파트 35%, 화명동 도시 화명 그린 이거 약 한 20% 정도, 다대동 모룬대 이것도 20% 이상, 마찬가지로 20% 이상, 동삼동 동삼 그린힐 20% 이상, 단감동 백양 푸른채 거의 30% 정도, 장림동 벽산 아파트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 도대체? 1억 8천에서 7,500만 원이 떨어지면 이게 거의 40%는 안 되지만 30%는 넘어가죠. 한 35% 정도 잡더라도 가격 하단 부분도 이렇게 큰 현상 나타납니다. 이게 따로 편집 안 하고 닦고 가격 하단대 쭉 있는 부분 한꺼번에 캡처한 것이거든요. 가격 많이 오른 것이 많이 떨어진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적게 오른 것이라고 적게 떨어지진 않는다. 같이 떨어질 때는 같은 분위기로 떨어집니다. 오를 때는 그러면 어떨 것이냐? 오를 때는 예전에 많이 올랐던 데가 또 다시 많이 오르고 이런 경향성들은 일부 있습니다. 근데 팔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낮은 가격으로 파는 사람도 있는데 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신고가 요즘 아주 드문 현상이잖아요. 드문 현상이면서 나타나고 있다. 신고가 비율이 근래 들어서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한 15%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서 신고가가 나오느냐 보니까 가격이 낮은 곳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현상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띕니다. 요런 부분들 일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물 현황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실에 있는 매물 현황을 가지고 오는데, 이 아실은 웹크롤링을 통해서 어디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느냐, 그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을 가지고 옵니다. 아실이. 저는 그 자료를 다시 제가 가지고 옵니다. 요 과정이었는데 아실이 지금 일을 좀 쉬나 봐요. 웹크롤링 하는 기술 제가 좀 나름대로 연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전문가가 계시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아마 또 늘어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지난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임대사업자 물량이 부산에 유독 많습니다. 대구에 한 15,000건 정도 되면은 부산 한 76,000건, 83,000건 이럴 정도로 타 시도 대비 압도적인 임대사업자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근데 21년도에 풀렸는 물량을 보니까 전체 임대 물량 중에서 10% 정도가 아파트더라. 10%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에 풀릴 수 있는 물량, 임대사업자가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수치가 꼭 다 매물로 나오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매물로 나올 확률이 높은 물건들. 내년에 입주도 안 그래도 많죠. 23년도 입주 많고 계속 그 많은 입주가 많은 가운데 이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더 나올 것이다. 숨어있는 물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부분.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량 68건, 이틀치잖아요. 34건. 언제였던가요? 지난주 토요일날 한 50건 정도 신고돼서, 신고 많이 됐네 싶었는데, 요 3일치를 합쳐보면은, 대략 한 120건, 하루 평균 한 40건 정도, 나누기 3을 하면은, 하루 평균 약 40건 정도의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 요것만 봐서는 또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7월의 거래량 이제 마무리예요. 내일 하루 신고 남았거든요. 1222건. 1월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마무리되는 거 맞죠? 그럼 8월의 거래량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8월의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직거래 비율이 근래 들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거래. 자,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냐? 8월의 거래량이 지금 가장 표 오른쪽에 보이는데요. 숫자가 잘 안 보여도 읽어드립니다. 611건. 그러면 지난달 말에는 7월의 거래량이 이맘때쯤에 800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6월 거래량은 900건이었어요. 요 순차적으로 100건, 200건씩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8월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 1000건 정도 수준 됩니다. 그 1000건을 못 넘어갈 수도 있다. 정말 이 전국적으로 계속 하락한다는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한 템포 더 쉬어갈 수 있다. 1000건이 안 될 수 있다. 1000건이. 그러면 이 1000건 보세요.
이번 올해 가장 적은 거래량도 1200건, 이 1000건의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을걸요. 거의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도 잘 없을 거예요. 1000건 미만의 거래량 상상이나 하나요? 부산은 3000건 미만이면은 거의 부동산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단계인데 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1000건 좀 심각해 보이죠? 삼익빛이 47평형 가격이 고점 대비 한 10% 정도 하락한 모습, 2억 4,200 정도 떨어졌고요.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아파트 11억 9천까지, 이 45층이 11억 9천, 약 12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1층 가격이 11억 5천, 요거는 퍼센트, 5%, 요건 따질 것도 없겠고요. 나중에 분양권에서는 가격 많이 떨어지는 거 아마 보실 거예요. 레미안 장전 12억 2천에서 9억 9천으로, 요 10억은 지켜주겠지. 그런 믿음들은 다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5억은 지켜주겠지 했던 것이 막 4억 중반으로 가다가 어떨 때는 3억 후반대까지 밀리는 현상들, 요런 현상들 대구에서 보거든요. 어떻게든지 사자는 지키겠지. 사자는 그런 믿음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 정도. 대연동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요것도 20% 정도, 레미안 장전 20% 정도. 자, 오늘 20이라는 숫자 좀 자주 눈에 띕니다. 명륜자이 한 12% 정도, 이 편한 세상 광안비치 이 정도는 뭐 3, 4천만 원 이 정도 보합으로, 제가 해석도 안 합니다. 이런 건 해석도 할 필요가 없겠더라. 광안더샵 8억 8천까지 갔던 것이 6억 5천으로 거의 30% 안 되지만 한 25% 정도 보합 수준의 거래도 나타나고,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도 7억 5천에서 6억 5천까지 15% 정도, 요 숫자들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올라가는 것도 간혹은 있더라. 지금 이 분위기에서도 올라가는 거 있더라. 요거는 91년 재개발인가요? 층수 낮은 것들만 있는 걸로 봐서는 재개발 관련인갑다. 그리고 대형 평형 거래 공백이 꽤 있었겠구나. 이 비율로 치면 상당합니다. 근데 이런 거래들이 상승기 때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정말 자고 일어나면 투자를 하신 분들은 화요일이 무척 설레는 날이죠. 보통 때보다 거래량이 2배로 신고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은 행복합니다. 옆집도 오르고 뒷집도 오르고 앞집도 오르고 다 올라서 야 우리 집도 올랐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근데 요즘에는 화요일이 무척이나 곤혹스러울 듯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거든요. 구서 SK뷰 1단지 같은 경우에도 15% 정도, 더샵 파크시티 20%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가격 하단 부분도 대림 아파트, 좌동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정도 떨어지는 모습, 10% 정도는 애교로 보고 지나갑니다. 자, 가격 낮은 부분에서 특히 신고가가 더 많이 나타나더라. 네, 요 정도만 짚어드리고요. 건당 거래 대금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 아직까지 시장이 반등하는 모양새가 안 보입니다. 야, 니는 맨날 하락만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차트들 속에서 이 상승의 기운이 스물스물 나타나는지 아닌지 그걸 포착하는 것도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저를 보고 까기만 하고 무시하셨다가는 정작 중요한 포인트들의 신호를 놓칠 수도 있다. 2018년, 19년 이 조정에 이 암흑했던 이 시기에도 거의 2,000건에 육박하는 거래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1,000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8월의 거래량 지금 1,000건도 기약하기 어렵다. 1,100건은 못 넘어갈 거 확실해 보입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포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런 저가의 거래들에서 신고가도 나오고 엄청난 하락도 나오고 정말 순간 삐끗 차이 나는 순간의 차이로 진짜 한 5, 6천만 원, 한 2억 정도짜리 아파트지만 여기에서 누구는 신고가를 만들어내서 2억 초반의 거래를 만들어내고 누구는 1억 초반의 거래까지 만들어내는 거 보셨죠? 1억, 한 2, 3천, 2, 3천 이렇게 만들어내면 여기서 말이 7, 8천만 원이지. 정말, 소득이 좀 낮은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7,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은다는 것은 거의 아주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진짜. 6억 이상 거래량 안 산다. 부자들도 돈 많다는 사람들도 안 사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굳이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사줄 필요가 있을까? 6억 이상 비중 10%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분양권 8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분양권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A와 B가 형제 사이였는데 A가 시중에 보통 1.5억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던 것을 B 동생에게 1억에 팔았어요. 동생도 야, 그 괜찮네 라고 생각했어요. A는 입주할 여건이 안 됐거든요. 사실 B도 입주할 여건이 안 됐어요. 이 프리미엄이 0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 생겼어요. 이 사람 두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소원해졌다고 하죠.
그 B가 A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행패 부릴 수도 있습니다. 야, 물러달라고 다시 1억 다시 주고 다시 가져가라고. A는 절대로 차라리 의절하면 의절했지. 정말 돈은 물보다, 아니 돈은 피보다 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직거래 딱히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아까 116제곱미터 거래였거든요. 근데 누구는 이걸 막 11억 얼마에 사고 누구는 59층, 야, 이거 60 몇 층까지 있던 아파트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층수 오늘 확인해 봤어요. 이 층수 오른 줄 알았어요. 59제곱미터 24평형인 줄 알았어요. 59층 38층 13억 2천, 59층 9억 7천. 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직거래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또 층수도 따지는 사람들인데 층수도 따질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추세를 보는 게 주 목적이지 그 개별적인 거래 가액을 보는 것은 주 목적이 아니다. 배경사는 롯데캐슬 골드센트럴 1.3억 정도 하락하고요. 오션라이프, 엘리넷들 1.3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은 이 가격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이 대구는 보니까 한 5억이에요. 신축 아니면 구축 중에서도 준신축, 준시축 중에서도 좀 선호하는 지역들의 가격이 5억대로 수렴해 가고 있어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6억, 7억 하던 물건들도 다 이렇게 가격이 5억대로 내려오더라. 그럼 6억 초반에 있었던 애들은 4억 후반까지도 나와요. 이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부산에는 비싼 아파트는 아주 비싸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과 이 격차가 좀 많이 있다 뿐이지 부산의 모든 아파트들이 다 같이 많이 올랐고 다 같이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 외에 가격 낮은 부분들도 신고가는 한 개도 없었다. 전세 거래량 142건 중에서 12건. 그럼 하루에 뭐 한 71건 정도 거래되었으면 보통 정도의 거래량이네. 근데 보시면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거래량 2380건. 놀랍도록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왜냐? 여기 1월 달에 3,300건에서 지금 7월 달에 2,300건이란 말은 이게 1,000건이나 차이 나거든요. 이 뒤에 가서도 이거 회복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는 부분. 전세에 정말 안 빠집니다. 전세 대금 제가 특집으로 다뤄드리려고 일을 갈고 지금 밤에 눈에 불을 켜고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빨리 준비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등기 거래하고 실거래하고 그 차이를 알아내는 과정 제가 라이브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3시간 넘도록 죽도록 만들어 봐야 그 슬라이드 몇 개 만들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파트 요 가격이, 거래 가격이 아마 9억대로 떨어지고 한 10억대 밑에 9억에서 10억짜리 거래를 제법 본 것 같은데요. 요 정도 가격대면은 전세가 5억 4천, 요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좀 비싼 편이다. 네, 전세가율 요거 50% 안 나오고 정말 4억 후반대의 전세가. 최고 막 10억에 8억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나오려 그러면 시급합니다. 이 비싼 물건일수록 돈 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8억 하는 전세가 5억 4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이 둘이 존재하는 이 계약 관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임대인도 보통은 이 비싼 물건을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물론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라. 이 갭을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했는 사람들 순식간에 2억 5천 3억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못 만들어냅니다. 그럼 있는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팔려고 시장에 내놓겠죠. 거래도 안 돼요. 거래량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음 달부터 거래량 1000건 아래로 떨어질 확률도 아주 농후해지는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뭘 팔아가지고 뭘 하겠다, 뭐 작은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은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억 단위로 하락하는 수많은 거래들 보시면서 임대인들은 좀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못 돌려준다고 배째라 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더 많이 늘어나요. 들리는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앞부분 설명이 좀 길어져서 어쨌든 이거 정말 임대인들 정말 돈 돌려줄 준비 단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입주하는 사람들, 그나마 임차인 중에서도 들어보라, 그냥 내가 여기서 2년 더 살고 말지, 이런 사람은 정말 천사예요. 이런 사람 천사고, 만약에 임차인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돈을 안 돌려준다? 그 난리 날 일입니다. 그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좀 감수할 것까지 생각해 둬야 됩니다. 자, 전세 월세 거래 비중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2017년을 제외하고는 아주 낮은 상태로 되고 있다.
전세 뭐 카카오뱅크 이런데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어떤 사람 날라오는 거 보니까 5.3%예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2.5%면 돈 빌릴 수 있었는데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나요. 정말 야 전세 어설프게 돈 좀 만지고 코인을 한다든지 뭐 해서 돈을 좀 만졌던 사람들, 야 부모님한테 좀 독립해서 살아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다시 본칙으로 기어 들어가야 될 판으로 시장 분위기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량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고요. 임대차 간 계약했을 때 사인 간의 계약, 뭐 정부한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대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임대인, 임차인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평상시에 그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것도 맞죠. 뭐 집에 뭐 물건 한 개 고장났다고 하는 거, 뭐 수전 하나 고장나고 뭐 하나 뭐 전등 하나 고장나고 그 돈 몇 푼 들어간다고 그거 가지고 되게 깐깐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또 집 빼고 나갈 때 되면 또 생트집 담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더라. 그 가격이 오를 때는 그런 관계들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 경험해보지 못한 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전세, 특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 분위기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면은 곧 있으면 2020년에 전세가와 만나잖아요. 2년 있다가 재계약하는 사람들은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5% 정도 올려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월세 거래량 급격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1,400건. 연초와 지금 비교하면요, 이게 상상도 못할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평균 월세 보증금은 올라가고, 야, 월세 안 살고 나 그냥 다시 캥거루 쭉 할래? 이렇게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임대 거래량 보시면요, 1월 달에 5,500건, 지금 3,800건 거의 마무리 나는데요. 이 두 개 차이가 거의 한 1,600건, 1,700건 정도 차이 나죠. 예. 이만큼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가을장 크게 기대하고 낙관하고 있으면 곤란해진다. 어떻게든지 돈을 융통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